우리 아이는 언제부터 어른이었을까? 부모가 놓치기 쉬운 관계의 전환점. 혹시 요즘 다 큰 자녀와 연락하는 횟수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얼마 전 텅 빈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명절인데도 오지 않는 아들 녀석을 기다리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 마음이 저렇게 멀어졌을까? 하고 말이죠. 외로움이라는 불청객. 그날따라 유난히 집이 크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며칠 전 제가 가벼운 수술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민준이는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말엔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몸조리 잘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싸하게 아파왔습니다. 평생 민준이를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했었죠.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땐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막막함,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깊은 배신감에 가까웠습니다. 대체 내 인생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젊음도, 꿈도, 삶의 모든 순간을 자식에게 쏟아부었는데 남은 건 깊은 고독뿐이라니요.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어긋난 사랑의 방정식, 보호인가, 간섭인가? 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관계가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일찍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그 소중한 지혜를 알았더라면 민준이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서먹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흘려듣지 마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상처 들여다 보기.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생채기가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상처를 보듬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워냈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죠. 평생 자식들에게 최고의 것만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기회, 부족함 없는 지원. 그것이 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때로는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제 진심을 오해하고 등을 돌렸을까요? 제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족쇄가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그 해답을 조심스럽게 찾아가 보려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외면하신다면 평생 후회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저지르지만 너무도 치명적인 실수. 그 실수 하나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때로는 영원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의 변곡점. 아이는 자라고 부모는 변해야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맛있는 밥을 해주고 꼭 안아주고 다정한 말을 건네면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자신의 생각을 가진 성인이 되면 사랑의 언어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라는 이름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존중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내 품 안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 문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닫혀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거리가 만드는 그림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눈에 띄게 짧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외로움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섭게 우리 삶을 잠식합니다. 우리는 흔히 탯줄이 끊기면 아이가 독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입니다. 이 끈은 저절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고집스러운 애정 표현 방식 하나로도 서서히 닳아 없어지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이 끊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당신의 사랑은 지금 자녀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되고 있나요? 이 글이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마음의 끈을 다시 단단하게 묶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 속에 진짜 사랑의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의 삶,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건강과 행복은 결국 자식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노년의 삶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며 제가 마음 깊이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이며 스스로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저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수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억지로 인정하려 했었죠. 하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두 갈래 길, 간섭하는 부모 vs 지지하는 부모.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부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부모.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마다 끼어듭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최고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엄마 아빠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자녀의 삶을 자신의 경험과 기준에 맞춰 조종하려 하죠. 겉으로는 지혜로운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녀의 자율성과 내면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자녀는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녀의 성장을 묵묵히 지지하는 부모,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건 내 경험인데 내 생각은 어때? 최종 결정은 내 몫이야. 이런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억압이 아닌 든든한 지원군으로 기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꺼이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조언을 구하게 되죠. 자,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만약 지금까지 자녀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 행복을 위해서야 라는 말을 반복해왔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 말들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자기 위안이었는지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게, 박 선생님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도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의 삶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이 자주 쓰일수록 관계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그 대가는 자녀와의 단절이라는 쓰라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제 오랜 친구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외아들이 변호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사회적인 명예, 그게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아들 지훈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캔버스 위에서 색깔로 세상을 표현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죠. 박 선생님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아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벌어 먹고 살겠니? 현실을 좀 봐라. 수많은 갈등 끝에 지훈이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힘겹게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도 땄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결국 40이 넘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높은 수입, 부모님의 자랑거리라는 타이틀을 모두 벗어던지고 어릴 적 꿈이었던 화가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안정된 삶을 주셨지만 제 영혼을 가두셨어요. 더 이상 아버지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선생님은 큰 충격에 빠졌고 깊은 우울증을 앓다가 몇 년 후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는 짧은 메모만 남겼다고 해요. 이런 비극을, 이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상처를 막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어떤 길을 만들지 결정합니다. 그 길이 단단하고 따뜻한 소통의 길이 될지 아니면 차갑고 외로운 단절의 길이 될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맺기 4가지 열쇠. 성인이 된 자녀가 진정한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부모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무시한다면 자녀와의 관계는 상처로 얼룩지고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1. 선택은 자녀의 목, 존중은 부모의 목. 자녀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닌 자녀의 길입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막내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엔 화부터 났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죠. 1년 후 딸은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가진 멋진 어른이 되어 돌아왔고 지금은 여행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딸은 아마 여전히 재미없는 일을 하며 불행했을 것이고 저와의 관계도 지금처럼 웃으며 마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세요.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따뜻한 지지와 믿음입니다. 제 큰아들이 젊은 나이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모아둔 돈도 다 날리고 자존감도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때 제가 만약 거봐라, 내가 하지 말랬지 라고 쏘아붙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은 실패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부모에게서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걸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빠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나중에 아들 스스로 이야기하더군요.
지금 아들은 그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 재기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그때의 믿음 덕분에 여전히 저와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헬리콥터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세요. 혹시 당신도 자녀의 삶 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와주고 싶어서라는 마음이 실제로는 자녀의 자립심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큰 자녀의 스케줄이나 사생활을 여전히 일일이 체크하나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거나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나요? 자녀의 직업, 결혼, 이사 등 중요한 결정에 부모니까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녀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미리 막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가 내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서운함이나 분노를 느끼나요? 이 질문들 중 상당수의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웃의 김 할머니처럼요. 50대 딸의 이혼 소식에 위로는커녕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라며 맞선 자리를 주선하고 손주 교육 방식부터 딸의 소비 습관까지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딸은 점점 연락을 피했고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뿐입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딸은 엄마의 끊임없는 간섭 아래 너무 오랫동안 숨 막혀왔던 것입니다. 4. 경제적 지원. 독이 아닌 약이 되게 하세요. 자녀를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독립 의지를 꺾고 의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부모 지갑이 해결책이 되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제 친구는 6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40대 아들에게 매달 용돈을 보냅니다. 아들은 번듯한 직업이 있음에도 부족하다며 손 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이제 와서 안 주기도 뭐하고 주자니 내 노후가 걱정이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돕거나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합니다. 돈의 가치와 노력의 소중함을 함께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놓아줄 줄 아는 용기.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설 때입니다. 계속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자녀는 영영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평생 품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물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놓아주었을 때 자녀는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도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성공 아닐까요? 나 자신의 삶을 꽃피울 때 자녀와의 관계도 향기로워집니다.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이 오직 자녀의 성공에만 달려 있다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엄마 아빠가 불행해지겠지라는 생각은 자녀를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의 짐. 제 친구 한 명도 평생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 친구들과의 여행, 소소한 취미 활동까지 모두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포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덤덤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엄마 인생이 없다고 늘 나 때문이라고 해.
나는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 부담스러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희생이 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때로 방향을 잃으면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무게가 아닌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지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부모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행복할수록 자녀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나도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도 괜찮구나. 내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구나라는 건강한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 한동안 깊은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가까운 산이나 공원으로 출사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내 시간 가져도 되나 하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그림을 보더니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 그림 정말 좋은데요. 다음에 제 사무실에 하나 걸어놓고 싶어요. 딸은 제가 찍은 풍경 사진을 보고 아빠 사진 실력 많이 느셨네요. 저도 다음에 같이 가요. 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걱정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삶을 가꾸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저를 돌봐야 할 부모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지? 그리고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만나고 싶었던 친구,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가꾸기 시작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자 가장 오래도록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